예, 안녕하세요. 김정은도 꼭 알아야 할 진짜 북한의 속살의 저자 이영주입니다. 예, 벌써 주말입니다. 음, 그리고 2020년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어, 중국에서 살 때랑 또 여기 한국에 와서도 몇 년간을 이용해 10월의 마지막 날을 정말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이 지나가면 또 11월이 오고 11월이 다 지나가면 12월이 오고 또 새해가 되면 저희들이 이마에 잔주름도 하나 더 생길 것이고 흰 머리카락도 하나 생길 것이고 그렇게 아마도 인생은 가는 것 같습니다. 아프지 않고 사는 인생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많이는 못 살아봤는데 뭐 북한에서 살고 중국에서 살고 한국에 와서 살아봐도 뭐 탄탄대로 같은 인생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크고 작던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아픔들과 수많은 갈림길들이 있죠. 음, 그 아픔을 이제 비교한다면 태어남에 선택이 없었던 북한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자유를 찾아서 두만강을 건넜고 그다음에 이제 눈 덮인 사막 내몽고를 건넜고 그리고 이제 악어가 옥실거리는 또 이제 태국에 있는 메콩강을 건넜고 다행히 목숨을 건져서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자유를 이제 보장받을 수 있는 시간들과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있지만 그 자유를 얻고자 목숨을 내던지고 살아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매일매일이 소중합니다. 매일매일을 사람답게 인격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제목은요, 어제랑 똑같은 제목입니다. 미친년의 이제 하루인데 이거는 2입니다. 교화소의 아침은 5시 30분이다. 아침은 미친년의 하루를 시작하는 예고이기도 하다. 감방을 관리하는 간수가 새벽에 일일이 감방을 돌아다니면서 감방한 인원이 전날 저녁 인원과 맞는지 확인한다. 좁디 좁은 콩나물시루 같은 감방 안에서 한 개 조씩 줄을 지어서 무릎을 꿇고 앉아 앞에서부터 연달아 번호를 부른다. 모두 다 새벽에 일어났기에 비몽사몽이다. 숫자 하나에서부터 번호를 연결해서 부르면 맨 뒤에까지 가야 하는데 워낙 식구가 100명이 훨씬 넘으니 뒤쪽 변속관 쪽에 앉은 이는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깨어나지 못한 잠에 다시 들어 자기가 불러야 하는 숫자를 놓쳐버리고 만다. 졸다가 자기 번호를 놓쳐서 여간수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면 번호는 한 번으로 끝나야 해야 하지만 30분씩 혹은 1시간씩 그 간수의 기분에 따라서 연장되기도 한다. 무릎을 깔고 앉은 채로 넓지도 않은 감방 안에서 앞사람 허리뼈와 옆사람 다리뼈와 맞붙어 아픈 무릎은 손이 들어갈 짬도 없어서 만질 수도 없다. 우리 감방에서 번호 부르는 소리가 감방 맨 앞에 있는 그 여관수가 있는 사무실에까지 들려야 해서 정말 그날만은 목이 아프도록 목청껏 외쳐야 한다. 다행으로 번호 부르기가 잘 넘어간 날은 기상해서부터 6시 30분에 아침밥이 들어오기 전까지 열을 맞추어서 교종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한다. 식사는 단지처럼 생겼다고 해서 단지밥으로 불리는 것을 매일 하루 세끼 공급받는다. 찰강냉이가 아닌 그냥 매강냉이를 분쇄기에 넣어서 쌀 크기 작은 토막으로 만들어낸 짝쌀로 만든 것이다. 강냉이 껍질에 송치는 옥수수 이삭의 속대입니다.
송치에 돌도 두문이 박혀 있고 간혹 짓동도 들어있어 한국에서는 짐승들도 안 먹는 그런 밥이다. 길이는 10cm 정도, 너비가 7.5cm의 원형으로 된 밥덩지인데 쇠로 만든 기계로 끼니마다 교화소 치장해서 찍어내서 만든다. 1년 4계절 빠짐없이 나오는 국은 단 하나의 메뉴인데 양배추 겉잎을 절여 두었다가 1년 내내 우리의 국거리로 만들어 주었다. 통이 크고 잘 여문 양배추의 하얀 속살은 교화소 직원들이 챙겨가고 껍질이 잘 여물지 못한 것들은 남자 교화소 취장 마당에 땅을 깊숙이 파고 그 안에 비닐을 깔고 염을 조금 해서 염장을 한단다. 공기가 들어가서인지 아니면 염을 적게 해서인지 하얀 색깔이 아니라 검은색을 띤 채로 우리의 국거리로 그려져 나왔는데 여름에는 잠깐 산나물 꼭 몇 번 먹고는 계속 검은색 양배추 잎으로 만든 국을 먹었다. 나도 그렇게 3년을 넘게 먹으니 퇴소할 때는 이가 거먹게 변하였다. 우리가 그 안에 있었던 그 동안 우리가 먹었던 그 국을 까마귀 날개국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양배추 잎사귀가 시커멓게 변해버렸다. 우리네 밥그릇과 국그릇은 함경북도 해령에 있는 영예군인 공장에서 나오는 재생 비닐로 만든 검은색이나 밤색으로 만든 그릇인데 질이 별로여서 잘 견디지도 않았다. 모서리가 금방 찢겨나가 실로 꿰맨 그릇에 국이 담겨 앞에서부터 뒤에 앉은 이에게 전달되는 동안 국물은 꾸역꾸역 흘러나왔다. 그 또한 고역이었고 나중에는 일을 나갈 때는 중국 라면 빈 봉지를 길가에서 줍거나 얻은 비닐에 천을 덧대서 동그랗게 그릇 모양으로 밥그릇을 만든 이들이 점점 감방 안에 늘어났다. 감옥에 여자 수용자들이 적었던 교화소 3가의 첫 장기는 나름 아침마다 감방 순서대로 세면장에도 가서 세수도 하고 이도 닦을 수 있었다지만 인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확 늘어난 당시는 매일매일 세면과 이 닦는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으로 되어버렸다. 너무 속상해서 그냥 내가 짐승이라고 생각하면 그나마 마음이 편키도 했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2, 3일에 한 번씩 씻을 기회가 오면 정말 미친년처럼 덤빈다. 교화소 간수가 정해준 시간이 15분 안에 내가 목표하는 씻기를 다 마쳐야 했다. 강변에 도착해서 교합안에 있는 100명이 훨씬 넘어가는 수용자들을 세워놓고 이제부터 씻을 수 있는 시간을 15분씩 준다고 담당 보안원이 얘기할 때부터는 각자는 머릿속에 순서를 정했다. 늘 이런 것이 일상이 되어버려서 소지품을 넣어서 메고 다니는 작은 가방 안에 치약, 칫솔, 가루비누, 덩이비누 등을 넣고 씻어야 할 간단한 속옷 아닌 속옷들도 비닐에 아주 작게 말아서 안에다 가방 안에 꽁꽁 숨겨 넣었다. 씻으라고 명이 떨어지면 자기가 찜해둔 강가 어디론가에 다른 이들보다 먼저 도착하느라고 정신없이 달려간다. 달려가면서 손은 부지런히 가방 안에 있는 칫솔과 치약을 꺼내 칫솔에 치약을 묻혀서 입에 물고 닦으면서 달려가면서 냇가에 도착한다. 물에 도착 즉시 입을 가셔내고 비닐로 크게 소랭이 용도로 만든 것을 꺼내서 물을 담아 준비한 옷들을 씻기 위해 가루비누를 잽싸게 조금 꺼내서 휙 풀고 조물조물해 재빠르게 흘러가는 물에 씻는다. 수건을 꺼내서 찬 물에 헹궈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지도원이나 처병 2명의 눈을 피해서
그분들은 다 남자들이에요. 눈을 피해서 윗옷이나 아랫바지에 넣고 여기저기에 몸을 부지런히 닦아낸다. 더운 여름날 몸이 땀으로 범벅되어도 맘대로 씻지 못하는 몸들에서 나는 냄새는 정말 누가 맡아도 구역질이 나는 악취였다. 한 번 물로 닦아내도 성이 차지 않아서 가루 비누를 묻힌 수건으로 몸이 구석구석을 닦고 닦았다. 속옷 빨고 난 물을 버리지 않고 그 물에 머리를 감고 다시 찬물로 헹궜다. 그래도 모이라는 구령이 떨어지지 않으면 바지를 입은 채로 빨래비누로 여기저기 문대고 바로 강물에 앉아서 씻어 내린다. 신고 있는 지하적도 홀로 내리는 비눗물을 이용해서 빠르게 씻어내고 헹구어서 다시 씻는다. 이때쯤 모옓 구령이 떨어지면 구령과 함께 몸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빨라진다. 늦어도 너무 늦지 않으면 된다. 구령설이 5분도 안 돼서 120명이 모이면 입방하기 위해서 교화소 감방으로 향하는데 6줄로 열을 지어가는 무리 속에서 냇가에서 채 하지 못한 마무리를 하느라 모두 손들이 바쁘다. 금방 빤 머리와 젖은 바지를 수건으로 닦아낸다. 닦아낸 수건을 꽉 짜서 정리할 때쯤에 교화소의 시커먼 쇠문이 저 멀리서 눈에 들어온다. 젖은 신발은 감방 안에 도착해서 변속 안에 있는 신발장에 들여놓았다가 오후에 출력하면서 신으면 내 발이 온기로 말려지기도 했다. 여름에 해당하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감방 변속 안에 100명이 넘는 우리들이 신발장이 투박하게 만들어져 있다. 신발장에 올려놓는 신발이 워낙 많이 없어져서 각자 신발은 비닐이나 헝겊에 잘 싸서 베개로 쓰는 짐 보따리에 넣어서 베고 자기도 했다. 정거리 교화소 감방마다에서 숨쉬는 여인네들은 나이도 고향도 서로 다르다. 그 120명이 만들어내는 하모니는 기가 막힐 정도이다. 그렇게 모인 수천의 여인네들이 만들어내는 마음 또한 수천이어서 가늠할 수도 들여다볼 수도 없는, 서로를 경계하고 의심하면서 서로 물고 뜯으면서 짐승 같은 생활에 적응해 가려니 어느 하루도 조용히 지나가지 않는 지옥이 힘들고 슬픈 하루하루가 더디게 지나간다. 손이 더럽고 이가 더럽고 몸이 더럽고 악취가 나도 먹을 것만 많아서 배가 불쑥하면 참 근심 없는 짐승 같은 불쌍한 인생들이 하루가 그렇게 저물어 갔다. 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가루비누, 세수비누 이런 것도 다 이제 바깥에 있는 가족들이 매너를 와야만 생기는 것들인데 북한의 교화소 규정상 석 달에 한 번씩 이제 매너를 옵니다. 근데 빨래비누나 또 이제 중국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질 안 좋은 가루비누나 역시 북한에서 사는 일반 백성들이 사기에는 너무 비싼 값이어서 가족들이 매너를 온다 할지라도 잘 가지고 못 옵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지 말라고 그 알파콘 비슷한 가루를 가져오긴 하는데 그 외 거는 너무 비싸서 가지고 못 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가루비누도 알을 막 헤어서 써야 할 정도로 그냥 마음으로 내가 씻었다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수비누 한 장도 통으로 이제 한 장을 써본 곳은 이제 거의 드물죠. 진짜 얇고 얇아서 막 그 두 번째 손가락하고 첫 번째 손가락에 막 찝히지 않을 정도로 막 그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아련합니다. 내가 살아서 대한민국에 왔다는 것도 너무 이제 감사하고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곳에서 이제 600명이 이제 넘어 있는 그 수용자들, 그것은 뭐 이제 제가 살았던 정거리에만 이제 해당된 것이고 북한에는
교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살아서 나올 수 있는 교화소랑 정치적으로 묶어두어서 영원히 죽어서도 나올 수 없는 정치보험 교화소랑 다릅니다. 또 이제 겨울을 또 그분들이 어떻게 낼지 굉장히 걱정스럽고 또 이 올 겨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지 가늠이 안 갑니다. 어, 슬픈 얘기지만 또 들어주는 것으로 이제 해주시고 또 이제 주말들이니까 주말이 왔으니까 또 가족들과 이제 좋은 하루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기분 좋게 물론 코로나도 경계를 해야 되지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영주였습니다.